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경청님이 제이비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미니로 듣다가 진짜 오랜만에 제이비 얼굴 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6님, 네. 6666님. 요즘은 뉴스가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서 일찍 일어나서 어제 무슨 뉴스가 밤사이에 있었나 복습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힘듭니다.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뉴스 지금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스페셜 위크님, K-드라마보다 더 쫄깃하고 두근대는 요즘 현실 드라마. 이번 주에는 종지부를 찍길 바라봅니다. 이 와중에 노벨 문학상 수상 대한민국을 정말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오늘을 이기게 해준답니다. 멋있는 말씀하셨네요. 네, 한강 작가가 간밤에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축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한강 작가를 향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향해 있다. 네.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 있어야 할 계엄이 현실이 됐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격 뉴스 정리하기 전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제이비?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저희 시선 집중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MBC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통위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와 다수결 원리의 취지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어떤 2인 체제의 방통위의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도 있고 방심위의 어떤 이 법정 제재가 온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촌철님들께서 한강 작가도 축하하고 MBC도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따박따박 징계, 따박따박 소송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모습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라도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간밤에 참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됐어요. 네. 그리고 새벽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JB타임즈를 좀 짧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딱 요것만 골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관련 2건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표결 결과 그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전체 숫자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에 주목해 봤는데요.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표를 현재 고민 중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고민 중인 국민의힘 의원도 14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신속체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딱 4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도 3명에 국한됐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자, 수사와 체포는 세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설특검 수사에 찬성한다면 굳이 체포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찬성 숫자가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는 자유투표에 맡겼고 신속 체포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하고 들어갔다라는 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어떤 그 투표 행위에 제한이 있었다. 신속 체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는 왜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놔두면서 신속 체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앞세워서 부결을 유도를 했느냐. 어차피 물음표는 똑같이 찍히는 것이죠.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토토로님이 신속 체포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상설 특검도 내란 상설 특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절차상의 문제인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속 체포안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행정안전위를 통과할 때는 신속 체포 대상에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 직전에 수장안이 제출이 됐고 여기에 신속 체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이 된 겁니다. 수장안이 올라와서 어제 표결이 된 건데 혹시 국민의힘이 이런 절차적 일방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혹시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촌철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상설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스탠스가 일관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신속 체포안이 그대로 실현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체포된다. 나아가서 구속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받는 사안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이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순간 퇴진은 기정사실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가 권한대행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체포 구속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이 위의 주장일 뿐이고 국민의 마음속에선 사실상의 퇴진으로 간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속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와 동시에 질서 있는 퇴진은 실현된 것 또는 정반대로 무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면 뭐가 됩니까? 꼬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짜고 주도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꼬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추정은 최대 관심사인 탄핵 표결의 결과에 대한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2명은 대부분 친한계입니다. 아울러 투표 방식은 자유투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해서 탄핵 가결을 내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 가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뭐 전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망이 현재로서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희망, 기대에 가깝다는 걸 보여줄 게 바로 신속 체포안 표결 결과라는 겁니다. 찬성의 기권까지 모두 끌어모아 봤자 7표더라. 그래서 상설 특검안만 가지고 탄핵 표결이 가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섣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단 중간점이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뒤집어서 봅시다. 기대 내지 희망을 하는 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속 체포안에 반대표를 던진 행위 역시 기대 행위 아니겠습니까? 체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 체포안에 반대표를 던진 심리에는 그 의원들의 심리에는 헌데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다면 또는 이게 물리적으로 약간 너무 촉박한다고 해서 그러면
탄핵 표결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나아가 구속이 실현은 안 됐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간주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자, 이런 가정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탄핵 표결 시점에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래도 친한계가 계속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탄핵 표결의 열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인데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수사 속도는. 어제 오후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어져 버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고된 체포, 예고된 구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전개가 친한계 의원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걸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긴급 체포될 경우에 오히려 여당 내에서 사실상 직무배제됐고 권한 없어졌으니 탄핵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요? 자, 그러면 이른바 로드맵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제 내놓은 게 뭡니까? 2월 말 퇴진, 아니 2월 퇴진, 4월 3월, 대선 네. 실시, 내지 3월 퇴진, 5월 5월 대선 대선. 실시라는 어떤 이걸 내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2월 내지 3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보전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까? 그거를 왜? 응? 왜 전제로 할 것인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김민영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국민들은 이 추운 겨울을 더 춥게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국민을 보세요. 여당에게 보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나 간명한 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배배 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바로 말고. 그 지적. 아름다운 독도님이 질서 있는 퇴진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좀 갑시다.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법적 퇴진 수순에는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6분 집중이 있기 때문에 JB타임즈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